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취소 청구 신문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곽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오전 10시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규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취소 청구 신문에 참석해서 필요하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미 각종 법적 절차에는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하고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형사재판이 처음 시작되는 공판 준비 기일이고 구속 취소 여부를 다투는 신문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이 유일하게 구속 사유로 적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더욱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경호처 승인도 받지 않고 군사보호시설인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해서 대통령을 체포한 것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지난달 25일 자정에 만료되었다는 윤 대통령 측과 26일 오후 7시 30분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도 관심사인데요. 만약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검찰이 불법 구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일 뿐 아니라 계엄 과정에서 다치거나 체포된 사람이 없고 물리적 충돌은 물론 폭동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그야말로 거야의 국회 폭주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국헌 문란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란 행위 주요 임무 종사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정치인 체포설을 폭로한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이른바 홍장훈 메모 신빙성에 대해서도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헌재 변론에서 밝힌 점, 민주당 박범계, 박선원, 김병주 의원 등의 회의와 협박을 받아서 검찰 진술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구속 취소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라 야당 측이 벌인 정치 공작이며 검찰이 오염된 진술과 직접 당사자가 아닌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죄로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군 투입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충격적인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탄핵 핵심 증인인 홍장훈 전 1차장의 헌재 진술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원 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홍 전 차장 출입 기록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12월 3일 여인영 사령관과 저녁 10시 46분쯤 집무실에서
통화했다고 하는데 CCTV 상에는 그 시각 본청 건물 밖으로 이동해 국정원장 공간 진입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은 10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 여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CCTV상에는 그 시각 집무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도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원장 관저 앞에서 왼손으로 급히 받아 적었다고 했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통화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데다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조차 4종류가 될 정도로 홍 장은 알리바이는 거짓 공작임이 들통이 난 셈입니다. 홍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 홍 장은 메모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볼 때 바로 전임 1차장을 했던 박 의원과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과 모종의 삼각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주장들에 얼만큼 수긍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위원 재판장이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는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랄 뿐입니다.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다음 단계로 보석 신청을 하면은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윤 대통령은 20일에는 오후 3시부터 현재 10차 변론에도 참석하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5일로 변론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기일 변경을 놓고 의견을 물은 결과 20일 강행과 25일 변경이 4대 4로 갈렸는데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20일 강행 쪽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내일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홍장훈 전 1차장 그리고 암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합법성,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 여부, 그리고 조 전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6번이나 전화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검찰 진술 내용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의 치열한 진위 다툼,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는 20일 10차 변론을 끝으로 사실상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 짓고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3월 중순경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지만 헌재가 워낙 좌편향이어서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